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시점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의 임기 절반 시점입니다. 2027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요.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의 뭐 현직 대통령은 뭐 국정 운영이 끝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절반이 딱 이제 지난 셈입니다. 물론 대통령 전체 임기로 보면 이제 2년 9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강력히 강조해왔던 개혁이죠. 교육, 노동, 연금, 또 의료에 대해서 4+1입니다. 여기 이제 1+1이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인구 절벽 현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정 과제 중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의료 개혁입니다. 의료, 교육, 노동, 연금 중에서 의료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브리핑 이후에 약 한 50여 분간의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이 있었고요. 또 기자회견을 1시간 이상 가지면서 조목조목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의료 관련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료인 양성 부분 10에서 15년이 걸린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논란도 있고 지지율에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왜 의료개혁을 특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10에서 15년이 걸린다. 지금 안 하면 또 그 다음 정권에 떠넘기기, 오늘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뭐 결정돼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뭐 검수완박, 정치적인 현안들을 하느라고 정신없었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사용한 조국, 이런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나라만 어지러워졌고 또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노저편운동, 일본과 극도로 갈등을 빚었고 북한에는 거의 싸주다시피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마치 내일 모레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지금 와서는 김여정, 김정은 모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쏘갔다. 문재인 정권 뭐 개 XX 정권이라고 막말을 할 정도로 그런 평가밖에 못 받는 대북 정책을 왜 한 것이냐. 결국은 다 떠넘기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욕을 듣더라도 해야 될 건 하겠다. 그래서 다 따져보니까 의사 숫자가 모자라더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숫자 늘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의사 숫자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근거, 산출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 또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어차피 정부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대 정원을 결정을 한 것이다. 쭉 한번 밑에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것도 지금 의료 공백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응급실은 아무도 안 갈라 그러고 응급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사람들은 아프면은 배 아파 그래도 응급실 가는 겁니다. 또 주말에도 응급실 가는 겁니다. 큰 병원을 가는 겁니다. 병원 문을 안 여니까. 그리고 새벽에 아픈 사람들 이게 정말 뭐 복통인지 맹장염인 건지 뭐가 급하게 죽는 건지 심근경색인지 심정지가 되는 건지 모르는 환자들은 아프면 응급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어떤 긴급 처치를 해주고 다른 경증 환자면 어디 다른 병실로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긴급 처방만 해주고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일반 환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더라도 응급실에 대한 처우, 응급 인력들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다 안 하려고 그런다. 다 피부과, 성형외과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산부인과, 또 소아과, 응급의학과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 어떡하냐. 의사 숫자 좀 더 늘려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설명 들어보면 의료계하고 갈등을 빚는 것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는 필요한 판단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변호사들 문턱이 높았어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검사가 되면 판사가 되면 영감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대감마마야. 대감마마.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검사들도 이게 뭐 고시 하나 합격하니까 이게 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서울법대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와서 노무현처럼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큰 돈도 벌고 변호사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상위 레벨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검사나 판사들은 이 권력 집단이 드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변호사 사법시험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을 뽑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시민사회단체도 가고, 심지어는 로스쿨 나온 사람 중에서는 뭐 일반 기업에 취직도 하고, 곳곳에 법률 서비스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점은 좋은 점 아니겠어요? 그만큼 또 법률 서비스 비용이 좀 싸진 점도 있고 저렴해진 점도 있고, 그리고 그 로스쿨,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강조해서 또 그 정신을 이었던 사람이 문재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의료개혁에 대한 방향은 긍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게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점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강조하는 겁니다. 의료계 답변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진전시켜 나가겠냐. 그거 하지도 못한다. 아예 못하고 문재인 정부를 봐라. 문재인 정부 때도 의사 숫자 코로나 때 의사 부족한 거 겪어보니까 의사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난리법석이 뜬 겁니다. 뭐 의사 숫자를 늘려? 야, 의사 병원 문 닫아버려. 집어치워버려. 그러니까 바짝 쫄아가지고 결국 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에서 의사 집단이 목리를 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판단인 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결과적으로는 환자가 없는 의사, 환자가 없는 병원은 히포크라테스도 이야기한 것처럼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 보여주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방향 자체는 맞다. 자, 왼쪽 걸 먼저 보여주세요. 자, 먼저 어떻게 물어봤냐. 한국갤럽이 6월 달에 실시한 질문이지만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자, 대학 입학 정원이 3,000명에서 자, 2,000명도 아니야. 지금 1,500명이. 그것도 각 의대마다 물어봅니다. 자, 이 숫자대로 늘릴 계획은 있는데 중요한 건 당신들 생각이다. 의대에서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의대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이 정도다라고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1,500명 정도로 확정이 돼서 4,500명 물어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잘 됐다. 66%예요. 66%가 잘된 일이다. 잘 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25%예요. 잘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 여러분들 보세요. 자, 심지어는 민주당의 지역 기반이 어디예요? 광주, 전라안이 호남에서 봐. 호남에 몇 %예요? 59%, 60%가 잘된 일이야. 더 내려와봐요. 자, 20대 61%. 자,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령대에서도
의사 숫자 늘리는 건 잘했다는 거야. 30대에서는 75%가 의사 숫자 늘려! 올려보세요. 40대에서도 62% 올려보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의사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속으로는 고마운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은 못했거든.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 숫자 늘리려고 하니까 코로나 국면에 의사들이 야, 의사 숫자 늘려? 니들 죽고 싶어? 일 안 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일 안 해.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의사 숫자를 못 늘렸어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윤통이 올리겠다,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말 못하잖아요. 자,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호사법, 의료 지원, 진료 지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겠다고 하니까 아니 민주당이 합의 처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도 늘리겠다 그랬거든 의사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지어는 자영업 하는 사람도 72%가 늘려라.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가보세요. 오른쪽에서 그래서 뭘 물어봤냐? 지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후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다. 집단 휴진 등 의사계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야. 그렇죠? 물어봤어요. 자,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랬더니, 자, 조금만 올려봐. 조금만 더. 아니, 조금 더 위로. 현 의료 사태 누구 책임이 더 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부다. 38%. 의사들이다. 48%예요. 48%예요. 서울에서도 여러분들, 서울에서 병원들이, 대형 병원들이 서울에 다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정부 책임에다가 34, 의사들이 50이에요. 서울의 병원들이, 큰 병원들이 다 있잖아. 전공의들이 사직한 데가 대부분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책임이다. 38, 의사들이 다 48이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의사 숫자 줄이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여론에,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아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야, 정부하고 이거는 우리도 의사 늘려야 된다고 봐. 그래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회 다수당도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거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문재인도 못 해낸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냈다고 이렇게 또 힘을 실어줘요? 이러면서 서로가 뭔가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아무 목소리를 안 내고 눈만 뜨면은 특검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살인자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서로 대화가 통할 수가 없는 거죠.